자, 71번 볼까요? 을이 갑소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우약금에 대한 약정 없이, 우약금 약정 그러면 나오는 지문이 뭐죠? 위반하면 몰수하고 위반하면 백을 상환한다. 또 우약금 약정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르죠? 단어를 썼을 때는, 그 문장을 썼을 때는 그렇게 쓰는 거고, 위반하면 몰수하고 위반하면 백을 상환한다. 단어를 쓸 때는요, 우약금 특약을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쓰죠. 예정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우약금 특약이에요. 이게 우약금 특약을 이렇게 불러요. 손해배상의 예정이 있었다면, 위반하면 손해 입증할 필요 없이 몰수하고 배상 요구할 수 있는 거. 손해 입증하여야 그러면 틀려. 입증할 필요 없이. 그렇죠. 옳은 것은 1번에 갑이 매도인이 해약하려면 해제 의사표시만 부족하고 반대 플러스 계약금의 100을 제공해야 한다. 맞는 틀린 질문. 맞는 점. 이때 100 제공이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플러스 100 제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해제가 되는 건데 100에 부족해도 해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00 제공하는데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면 안 받아. 그럼 수령을 거부하면 법원에 이 100을 법원의 공탁까지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00 제공이 있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되는 거지. 공탁하여야 이미 땡. 또 이 100 제공이란 받은 금액에 100을 제공하면서 해제하는 거냐? 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한 금액에 100을 제공해야 되는 거냐? 자, 어떤 100이죠? 약정한 금액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 받은 금액에 100을 제공하면 약정한 금액에 100을 제공하여야. 그렇죠? 계약금은 3,000 치르기로 하고 일단 1,000만 원 치르고 오늘 가계약금처럼 1,000만 원 주고 계약 썼어. 내일 오전 10시까지 나만 2,000 입금시킨다. 썼는데 밤에 잠자고 만면했어요. 아침 일찍 나와서 1,000만 원 받아서 2,000 돌려주면서 해지한다. 그게 아니다. 약정 금액이 100이기 때문에 3,000에 받은 건 1,000이니까 4,000 돌려줘요. 4,000. 그렇죠? 4,000 돌리면서 해지한다 그래야 되는 거지. 약정 금액 100이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렇게요. 자, 그 정도 맞으면 나머지 한 번씩 읽어만 봐도 돼요. 뭐 읽는 게 복습이니까. 72번 볼까요? 72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원인으로 하여. 이 72번 맞히신 분들은 또 합격이야. 아유, 뭐 축하드려. 뭐 이 정도 맞히면 뭐 시험은 이미 70점 정도는 확보한 거야. 뭐 담보 책임이 노력으로 극복된 거지. 논리가 아니에요. 담보 책임을 하여 매수인에게 대금 감액 청구권과 플러스 손해 청구권 동시에 인정되는 거. 일단 대응 감액 그러면 딱 세 군데밖에 없어. 일부 타인에게 매매했을 때 선의하기, 수량 부족일 때 선의. 이 세 명 말고는 대응 감액이라는 말이 없는데, 그리고 플러스 손해배상을 부르려면요. 선이라면 손해배상이 있고 악의는 손해배상이 없어. 그러면 일부 타령을 매매했을 때 수량 부족일 때 선이 고르라는 건 마찬가지네요. 볼까요? 1번에 갑이 을로부터 토지 100제곱미터를 매수하였는데 그중 10제곱미터가 병일수로 발견됐다. 90은 자기 건데 10은 남의 거네. 뭐죠? 일부 타 매매했을 때 그때 매수인값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뭐다? 선의. 일부 타령 매매했을 때 선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플러스 손해배상 둘 다 부를 수 있다 없다? 있다. 정답 몇 번? 1번. 그럼 3번은 뭐요? 갑이 을로부터 매수한 이매가 모두 3자 병해수로 밝혀졌더라. 뭐죠? 전부 타인에게 매매했을 때 이때 매수인 갑이 사실 알지 못했다. 그럼 뭐죠? 전부 타인 매매했을 때는 선이건 악이건 둘 다 계약의 해제 플러스 손해배상. 해제 플러스 손해배상 물을 수 있지만 대응 감액은 없잖아요. 이건 전부 타인에 걸린 매매. 자, 이 정도 봐주시고 이렇게요. 73번 볼까요?
갑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을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후에 Y의 건물을 신축했다. 남의 토지 임차하여 임차한 토지에 건물을 지었다. 무슨 말 하려고 그래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은근히 지겹다, 안 지겹다. 1번 신선하다. 아우 나는 신선해 아주. 신선해 아주. 이 친구만 보면 약 지겹다. 지겨워요? 신선해요. 그래요. 신선하다고. 잘못하면 올림픽 때 올림픽. 예. 올림픽은 뭐예요? 올해는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고 그래요. 하도 들어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그냥 괜히 나오면 맞힐 것 같아야 돼. 틀린 한이 있더라도 하도 잘 들어서요. 자, 다 좋은데 5번 봐볼까요? 5번부터 볼게요. 갑이 토지 임차인이에요. 갑이 이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임대계약이 만료하면 갑은 을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지은 지상물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관계없고 그 지상물을 지을 때 토지 임대인 동의 여부와도 관계없고 그 지상물이 담보가 설정된 지상물도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죠. 5번은 틀렸네요. 자, 틀렸는데 3번 봐보세요. 3번 맞는 질문인데 토지 임대차에서 토지 임대 주면서 언제까지라는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그 임대차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 을이 토지 소유자야.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이때는 뭐 없이도 여기 그런 없이도 갱신 청구 없이도 지금 매청구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의 기간에 정함이 없어서 토지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에는 즉시로 갱신 청구 없이도 즉시로 매청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토지 임대 계약이 끝났어. 그냥 계약을 정했다면, 계약 기간을 정했다면 토지 임대 계약이 끝나는 날 다시 한번 갱신을 청구해서 갱신에 응해주지 않았을 때 지상물 청구 들어간다. 계약을 정했다면 뭐부터 하라고요? 갱신 청구권 행사해서 응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해지 통과 날로 오면 갱신 청구 없이도 즉시로. 두 가지 지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버전이. 이 지문은 맞아요. 계약 기간 정하기 없기 때문에. 자, 정답은 5번이 틀렸고요. 74번 볼까요?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기 보면 2번 좀 봐보세요. 맞았나 틀렸나 보세요. 2번 강조한 건데 임대차가 그냥 임대차 주택도 아니고 상가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아니 그냥 임대차라 모르면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그냥 민법 임대차 풀면 되는 거지. 그러면 주택임대법을 묻고 싶으면요. 주거용 건물에 있어서 주택에 있어서 아파트를 임대하여 주택이란 말을 강조해줘. 응? 상가에 대해서 묻고 싶으면요. 상가 점포 임대차에서 보증금이 얼마 이 보증금도 알려준다고요. 그냥 임대차 그러면 토지 건물 나머지. 자, 이번에 임대차가 묵시로 갱신되면 그러면 주택도 아니고 상가도 아닌 일반 토지건 임대차에서 일반 그냥 토지 건물 임대차에서 법정갱신 다른 말로 묵시갱신 말없이 제가 묵시갱신은 요건이 어떻게 되는데요? 토지건 임대차에서 법정갱신 어떻게 들어가요? 사전통지예요? 사후통지예요? 사후통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후통지. 토지건물 임대계약이 만료된 후 토지건물 창고 공장 토지건물 임대차가 만료된 후 계약 만료일이에요. 만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이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말없이 재계약 들어간다.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단 계약 기간은 점역을 본다. 사전 통지가 아니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통지야 이게 아니라 얘는 사후 통지야. 나머지는요. 건물 전세권에선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주택임대차에서는요. 6월부터 2개월 전까지, 상가임대차는요. 상가임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부터 사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하지만 토지건 임대차는 사전 통지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후 상당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사전이 아니라 언제 통제하지 않으면 사후에 통제하자면. 이거 조심하셔야 돼. 들어갔는데 이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 소멸치 않는다, 소멸한다. 3자가 제공한 담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이 법정에 들어가면요 따라오지 않아. 이건 소멸해요. 근데 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임차 보증금은 얘는 존속해야 돼. 담보는 소멸하지만 3자 제공한 보증금은 말없이 해격 들어가면 따라와야지. 보증까지 소멸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담보는 소멸하나 3자 제공한 보증금은 소멸치 않는다. 담보를 물었는지 3자 제공한 보증금을 물었는지 이거 조심하지. 잘 묻는 거니까 원체 소멸하지 않아요. 틀렸네요. 자, 3번 볼까요? 3번이 정답인데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증축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 유의비 상환청권을 포기하기란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왜? 임대차에서 필요비 유의비 비용 상환청권은 임의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 특약이 있다면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니까 유효하다. 맞네요. 5번 왜 틀렸죠? 5번 틀렸는데 5번이요. 견고한 건물을 소유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그 전속기한 20년 넘지 왜 틀렸죠? 그럼 어떻게 돼야지 맞아 이게? 어떻게 해야지 맞아요? 눈을 맞춥시다. 눈 좀 맞춥시다. 눈도 안 맞춰 그냥. 응? 눈 맞추면 내가 물어볼까 봐 그러나 봐. 몇 번을 적었잖아요. 남의 거 빌려 쓰는 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토지임대차, 건물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내 것이 남의 부동 빌려 쓰는 거야. 근데 지상권, 지역, 전세권 물권이고 토지임대차, 건물임대차는 일반 채권이고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특별법 정받는 거고 다 빌려 쓰는 거야. 빌려 쓰는 것 중에서 최장 몇 년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은 어디에만 있다? 전세권. 토지건 건물이고 전세권 최장 몇 년? 10년 초과할 수 없어. 10년 초과하면 안 돼요. 나머지 지상권, 지역권, 토지임대차, 건물임대차, 주택, 상가 몇 년 초과할 수 없던 기한 제한이 없다. 최단기는 제한이 있지. 최단기는 아무리 짧아도 지상권 30년, 15년, 5년 보장해줘라. 주택 2년, 상가 1년. 최단기는 제한이 있지만 최장기는 제한이 없다 그래야지. 최장 제한 어디만 있다? 전세권. 전세권 몇 년? 10년. 거기 빼고는 나머지는 다 기간의 제한이 없다 그래야지. 뭐 20년, 30년, 뭐 10년 다 틀린 거야. 5번 틀렸죠? 네. 마음이 좀 어쩌면 불안하다. 75번이요. 또 75번 맞히면 다 끝났어요. 고생했어. 맞아. 고생하셨어. 당일날 시험 보는 날 늦지만 마셔. 시험장에 늦지 않게 입시를 하시면 다 돼요. 이 정도 맞히는 분이 뭐 70점 정도 안 나올 리가 없어. 아무리 시험이 어렵게 나와도. 주택임대차 이 정도는 완벽히 이해하는 거예요. 자, 75번에 갑은 을소의 주택 임차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어쨌든 정답은 2번이에요. 어쨌든 2번 봐보세요. 세입자가 갑인데 갑의 의사 무관하게 세입자 의사 무관하게 갑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행정기관에서 직권 말소 잘못 말소한 거죠. 우장 전입자라고 담당 공무원이 오판해서 잘 살고 있는 세입 전입신고를 직권 말소 시켜버렸어요. 근데 직권 말소된 상태에서는 세입자 갑의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대항력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상실한다. 언제까지는? 말소 회복이나 재등록되기 전까지는 비록 잘못 말소했더라도 대항력 상실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억울하더라도 이 법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뽑아줄 수가 없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면 어떻게 하지? 억울하면 국가배상은 청구할지언정. 담당 업무 착오로 내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 국가배상 청구할지언정. 이 법에 따라서는 어쨌든 잘못 말소했더라도 점시가 말소된 상태에서 대항력 상실하고 다시 그것이 말소 회복이 되거나 재등록돼야지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상실자는 틀렸네. 5번 봐볼까요? 정답은 2번이 나왔고 5번에 만일 을 소유주택에 이미 병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그러니까 얘가 전입해도, 얘가 임차 세 들어오기 전에 이미 저당 설정돼 있었다면 병의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권 실행이 뭐요? 저당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데 경매. 담보권 실행, 저당권 실행은 경매. 경매를 해버린 바람에 임차주를 취득한 자가 누구야? 임차주를 취득한 자가 경락자. 경락자 나타나면 경락자에게 갑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마디로 경락자한테 대항력 있다, 대항력 없다? 대항력 없다. 담보 확정일자 받아놨다면 병 밑으로 배당을 받을지언정 내가 전입하는 날 선수의 담보권자가 이미 있었다면 경락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집은 무조건 벼줘야 된다. 있다라면 없다. 맞는 지문이죠. 그렇죠? 대항력 없다. 맞는 지문. 봐주면 되시고 76번 봐볼까요? 주택임대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먼저 정답은 4번인데 왜 4번이 틀렸나 먼저 볼게요. 4번에 대항력과 확정일차를 갖춘 임차인. 그럼 얘 뭐 있어?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 세 가지 갖추면요. 우선면제권. 우선면제권이 있죠. 확정일자.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 경매되면 그 대지에 경락되면서 우선면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 대항력이건 우선면제권은 주택임대보호법은 자, 주택이야, 이게 주택. 주택 깔건 대지. 이건 대지야. 근데 주택임대보호법이 특별법은, 주임법은, 주택임대보호법은 주택 깔건 대지에도 이 법은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 먼저 경매하더라도 이 경락되면서 우선면제, 최선면제 다 추정할 수 있어. 이 말과 그냥 주택에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있었는데 대지가 먼저 경매됐다면 대지에 경락되면서 우선면 최선 받을 수 있다. 맞아요. 그런데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단 나대지였는데 왜 주택이 없었다는 얘기야. 나대지였는데 저당을 잡았다. 저당이 잡힌 이후에 주택이 신축된 경우에는 신축된 주택에 들어온 세입자들은 대지에 경락되면서는 단돈 10원도 최선면제, 우선면제 추정할 수 없다. 이거 다른 거야. 그냥 주택이 있었는데 대지만 먼저 경매했다. 다 쫓아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나대지였는데 이렇게 하면 얘기 틀리지. 나대지에 저당이 잡힌 후에 나중에 주택이 신축되었다. 대지가 먼저 경매했을 때 대지 경매 단돈 10원도 우선면제 저는 받을 수 없지. 그거는. 그렇지만 그냥 주택에 있어서 대지가 먼저 경매했다. 이건 이 얘기잖아 지금. 받을 수 있다 그래야죠. 5번 질문 또 무슨 소리요? 5번 질문. 뭔 소리인지 몰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같은 임차인의 임차보증 반환 채권이 가압류됐어. 집주인에게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집주인 씨는 그 세입자한테 절대 보증을 빼주지 말아라. 다른 채권자가 그 보증을 압류 잡아버린 거야. 이 상태에서 집이 매매가 돼버렸어. 새로운 집주인은 그 압류감 잡은 거 승계 받아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래서 새로운 집주인도 빼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에 지금 양수인은 제3점에서 지금 승계한다는 얘기는 이 주택 양수인에게도 그대로 압류감을 따라가기 때문에 보증 빼주면 안 돼.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래서 임차보증금이 제3자가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압류명령, 가압류명령 잡아놨다면 주택 매매되어서 소유자 바뀌더라도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빼주면 안 돼요. 네. 그 얘기 맞아요. 그런 얘기다. 뭐 상가보호법이야 이거야 뭐 껌이지 뭐 껌. 정답 몇 번? 3번. 어디 보자. 이거 틀린 분들 야간 처리 되는데 어디 갔지? 한 분 틀렸어. 한 분은 뭘 골랐다는 거야 도대체가. 자, 모든 상가 임차인은 보증 액수 관계없이 권리금 수수기 모두 보장해 주는데 단 권리금을 수수하려면 신규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 몇 개월 전부터 6개월 전,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6월부터 종료시까지 계약 만료시까지 스스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라는 거죠. 3개월 전 틀렸어요. 5번. 그런데 5번 봐보세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권리금 수수를 방행에 대해서
방해했어. 방해하는 바람에 못 받아서 권리금을 제대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 종료한 날부터 몇 년? 3년. 제가 숫자 나오면 뭐라 했죠? 숫자 나오면? 숫자 나와서 3년 맞아요? 이 앞에 붙은 글씨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30배 때 나왔던 지문이야. 30배 어떻게 나왔어요? 모든 상가 임차인들은 임대인이 정단이 없이 권리금 수수기를 방해했다면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맞아요? 틀렸어요. 방해 종료한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뭐한 날로부터?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사람들이 여기만 신경 써요. 여기만. 이 글자 조심하셔야 돼. 종료한 날부터 3년이지 방해가 종료한 날 3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좀 민법은 숫자 나오면 숫자 앞에 붙은 문제, 물론 숫자를 틀리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외 77번처럼 6개월, 3개월 이건 좀 드문 얘기고 항상 앞에 붙은 문장을 조심하셔야 돼. 앞에 문장을. 네. 그러면 취소권 행사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또는 범위한 날부터 10년 내야 된다. 맞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여기 보나 보세요.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이게 틀렸잖아.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그렇죠?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다른 말로 취소 원인이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 이건 맞는 지문이야. 미성년은 성년이 되는 날이 종료하는 거, 미성년이. 그럼부터 3년. 그렇지만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라는 뜻은 아니지. 사기강박 당한 날부터 3년이라는 뜻이잖아, 이거는. 근데 취소 종료한 날은요, 사기강박 벗어난 날로부터 3년인 거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여기 빠지면 안 되지. 앞에 글씨 조심하셔야지. 이렇게 민법 때에 따라서 숫자 나오면 숫자 앞을 조심하셔야 돼. 그 글자 잘 속이기 때문에. 78번 볼까요? 78번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련한 법률상 틀린 것은 1번에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맞아, 틀려요? 틀렸어요. 그러면 우리 주택임대차에서 관리단이 있고 관리단이 있고 관리인이 있고 요즘은 또 지방법이 관리위원회가 있고 이는 신설된 단체인데 여기 있어. 집합법에서 관리단은 누구만이 될 수 있어요? 부분 소유자만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점유자들은 관리단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관리는요. 동대표회장, 상가 번영회장. 이거는 부분 소유자 아닌 자도 즉 다른 말로 점유자도 전세권자 임차인도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또 관리위원회는 또 부분 소유자만이 될 수 있어요. 소유자 아닌 자는 관리위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관리단은 모든 집합 건물에서 반드시 둬야 되는 필수 기관이야. 둘 수도 있다가 아니야. 두어야 한다야. 필수 기관이야. 필수 기관 꼭 있어야 돼. 또 관리단은 자동으로 당연 성립해요. 뭘 밟지 않아도 설립 절차를 밟지 않아도 모여서 동대표장 뽑고 감사 뽑고 뭐 이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파트 분양한 아파트 같으면요. 분양 잔금이 완납되는 순간 자동으로 가야 되는 거지. 뭐 절차를 설립 절차 밟아야 하면 틀려. 자동으로 당연 성립하는 거야. 근데 관리인은 필수 기관은 아니야. 부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는요. 반드시 둬야 돼. 반드시 있어야 돼. 관리인이 회장 대표자가 있어야 돼. 근데 부분 소유자가 10인 이하일 때. 우리 빌라를 분양했는데 두 동인데 딱 8집이야. 10인 이하라면 이때는 선택사항이야. 둬도 되고 말아도 되고. 둘래면 두고 대표 뽑으려면 뽑고 말려면 말고. 10인 이상 할 때 두어야 돼. 근데
구분서자가 10인 이하야. 10인 이하이더라도 관리단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리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8집안이나 5집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관리단은 자동으로 되는 거고, 단 10인 이하일 때는 관리는 둘레면 두고 말레면 말고, 10인 이상일 땐 꼭 둬야 되고, 또 이 관리위원회도 임의적 사항이에요. 둘 수도 있다. 꼭 두어야 한다가 아니야. 둘레면 두고 말레면 말고. 이렇게, 단체들인가. 요즘들은 집합법 자꾸 요것도 이런 걸 묻더라고. 관리단, 관리인, 관리원 이런 것들요. 관리의 임기는 2년 내에서 귀하로 정하라는 등. 관리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하라는 등. 요즘 하도 그 집합 건물에서 그 관리비가 문제되니까 자꾸 이쪽을 잘 내는데 간단해요. 자, 정답 1번이고요. 79번은요. 와장창 틀렸어. 10분 중에 9분이 틀렸어. 그러면 도대체 뭘 골랐을까? 나는 궁금해 죽겠어. 응? 아니, 여기 점수 맞은 분들이 평균점 72.75인데 29개를 평균을 맞은 분들이 1명 맞았다, 이걸 1명만. 그럼 이거 모른다는 건데.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2020년. 아주 명시다 반 포기했구만. 그래요. 잘했어요. 2020년 3월 갑은 병의 토지를 매수한 뒤 친구 을과 사이에 명시상 약정을 맺었고, 병의 토지를 매수한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 직접 을에게 등께 주었다. 그렇게 해주었다. 병이 토지 매도인이야. 얘가 매도인인데 매매는 누구랑 맺었어? 갑과 매매했어. 매매계약 맺고 잔금을 얘가 치렀겠지. 근데 친구한테 부탁, 야 친구야 네 명으로 등기해 놓기로 하자. 그러지 뭐. 그래서 이렇게 명의상 약정을 맺었고, 명의수탁자예요. 수탁자. 병한테 부탁해서 병이 그렇게 해주었다. 그렇게 해주었다. 뭐가 되는 거 이거? 3자 간의 명의신탁. 이때 명의상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무조건 무효. 이유를 막론하고 무효. 하지만 매도인과 신탁자 맺은 매매계약 자체, 매매계약은 유효. 이때 매도인이 그렇게 해주었다. 수탁자 이루어진 이 물권 변동은, 이거 물권 변동이라고 불러요. 물권 변동은 또 다른 말로 등기는, 이렇게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 딱 등기 떼어보면 3자 명의상에 따라서 현재 등기부상은 매도인 병에서 수탁자 을 앞으로 등기가 났어요, 지금. 그렇지만 수탁자 이 명의 등기가 뭐가 되겠다, 이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수탁자 을은 법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남들은 을 것처럼 보일지언정 수탁자 을은 법적으로 소유권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3자 명의탁에서 갑을병 세 사람이 내부적으로, 세상 내부적으로 소유권 누구한테 소유권은 병에게 있는 거야. 얘는 매매는 유효하지만 아직 등기가 안 났잖아. 등기 없이는 소유권 취득이 안 돼. 얘는 등기 나더라도 이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물권 변동이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안 돼. 얘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됐고, 얘는 이전 등기 아직 안 했고, 법적 소유권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3자 명의상 외부적으로 소유권 누가 소유자예요? 병.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렇게. 소유권 일어나. 자, 그러면 다음 주 옳은 것은 이때 2번에 병은 을에게 이전 등기 말소를 얘가 등기 쫓아가서, 야 너 무효 등기야, 말소해줘. 야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왜? 비록 명의 약정이 무효이고 등기가 무효이지만 이 자체가 불법인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 불법인급에 해당돼 버리면 말소 요구 못 해요. 둘 다 불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말소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근데 얘가 이거 말소 시켰어. 요구해서 말소 시켰어. 말소 시키면 다시 얘로부터 뭐가 기다리고 있어? 등기 청구권. 이 매매가 유효하기 때문에 다시 얘가 등기를 청구하면 등기 내줘야 돼, 안 내줘야 돼? 다시 등기 내줘야 돼. 누가 앞으로? 강 앞으로. 그러니까 얘가 말소는 시킬 수 있지만 말소 시켰다 다 이거 되는 거 아니잖아. 말소 시키면 뭐야? 다 등기 청구 등기 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말소를 안 시키는 거야. 시킬 수 있지만. 그러니까 얘가 말소 청구권이 있는데 얘가 말소를 안 하니까 얘가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대의해서.
대의에서 이 등기를 말소시켜버려야지 직접 등기 청구를 못하는 거야. 직접 등기 청구는 없어. 얘는 등기 청구 예태만 있는 거야. 얘를 대신해서 얘를 말소시켜버리고 대의에서 말소시켜버리고 얘한테 찾아서 온 다음 다시 등기를 청구해서 이전 등기 해봐야죠. 직접 말소를 직접 다이렉트 요구할 수는 없어. 자, 그럼 정답이 2번이네. 병은 을에게 이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1번 왜 틀렸나요? 매도인 갑은 병은 신탁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는 소멸하다 소멸하지 않았다. 소멸하지 않아서 매매 유효하기 때문에 등기 청구하면 이전 등기 청구 등기 내줘야 돼 안 내줘야 돼? 내줘야 돼. 1번 틀렸잖아. 2번 맞았잖아요. 3번 내부적이건 외부적이건 소유권 누구다? 병. 틀렸어요. 네 번째 병이 명의사실 알지 못했다면은 갑병의 매매는 아니 매매는 유효하다 그래야지. 매매는 유효한 거죠. 무효입니까? 이때 갑은 명의 약정을 해지하고 해지하고 이미 이 단어 쓰는 순간 틀렸어. 무효를 해지한단 말은 없어. 이것도 틀렸고 진정 명예회복을 지가 진정한 소유자야지 뭐 진정 명예회복을 하지. 진정 명예회복이라는 얘기 진정 명예회복이라는 얘기는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아직 소유권 지금 못했잖아요. 이거 다 틀렸어. 다 틀렸어요. 그래서 5번도 틀린 지문이야. 정답은 2번만 맞았어요. 한 번 맞아서 한 분. 좀 어렵긴 해. 그렇지만 어차피 명시탄 문제 어렵게 나오면 대충 찍어. 그렇지만 시간이 되면 풀어. 이 정도. 항상 뭐 80번에 나올 테니까. 80번에 가등기 담보권 실행 통지된 설명 틀린 것은 물론 정답은 2번이야. 실행 통지는 전원에게 하라. 전원에게 통지해줘라. 통지의 대상이 아닌 사람은요. 가등기 담보 잡기 전에 있었던 이미 선순위 권리자는 가등기와 본등기에서 보호받아. 보호받는 선순위 권리자 통지할 필요 없지만 후순위 권리자 전원에게 통지하라. 그러면 가등기 담보 등에 대한 법률상 통지 상대방에는 채무자 이외에 물수랑 보증이 포함되지만 담보가 등기 합의한 후에 소유권 취득한 3자는요. 가등기와 본등기하면 직권말소하자. 직권말소. 전원에게 통지한. 누구 같으면 통지할 필요 없다? 선순위 권리자. 가등기 담보 잡기 전에 이미 있었던 선순위 권리자는 가등기와 본등기에도 보호받기 때문에 일단 통지할 필요 없지만 후순위 양순위라든가 물상보증, 후순위 임차인 저당권자 다 통지해야 되죠. 포함된다 그래야죠. 틀렸죠? 나머지 질문이 한 번씩 읽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봐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마쳤는데 뭐 항상 다시 한번 틀린 것들 해설지 있으니까 해설지 보고 또 보시고 오래 고생하셨는데 저는 합격하시고 합격 응원 드릴게요. 마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여러분들랑 같이 공부를 했는데 좋은 인연에 대해서 다 만날 때는 학원에서 만나면 안 되겠다. 또 만납시다. 그러면 이것이 아주 시험 보러 가는데 또 만나잖아요. 아주 또 오래네. 이렇게 만날 수는 없고 좋은 자리에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저는 학원 내년 여기 나오긴 했으니까 뭐 민법 선생님한테 물어볼 게 있다. 세법 선생님한테 물어볼 게 있다. 공법에 물어볼 게 있다. 하다 보면 실무에 있는 거야. 뭐. 그럼 선생님 내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뭐 이런 특허를 넣어도 되느냐. 어떤 사람이 이런 거 문의하는데 이게 맞는 말이냐. 그런 거 물어보러. 그런 거 물어보면 괜찮은데 저 공부 또 해도 돼요? 이런 거 절대 묻지 마. 이런 거. 선생님 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닌 그런 좋은 인연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요. 반드시 합격하기를 마음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그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